자, 환단고기 위서론자들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위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단학회를 매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장신 교수인데요. 이 장신 교수는 논문을 써가지고 유교 청년, 이유립 선생을 유교 청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교 청년과 환단곡이라는 논문을 썼고, 두 번째는 좀 더 노골적인 제목을 썼습니다. 이유립의 개연수 날조기라고 해서 개연수라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단학회를 조작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유립은 단학회를 조작했다,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을 보면요, 이유립은 대종교를 나와 태백교로 개창하면서 교리와 역사를 만들었다. 단단학회의 전신으로 단학회를 설정했다. 1960년대 단단학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단단학회를 세우면서 그냥 단단학회를 만들기보다는 그 전에 단학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막 역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논문에다가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받아가지고 환단고기 위서론자의 대표 주자인 소설가 이문영 씨는 단학회를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유립이 1965년 단단학회, 즉 태백교를 만들던 때까지는 개연수나 단학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유립은 1960년대 단단학회를 만들면서 교리와 역사를 창조해냈다. 단단학회의 전신으로 단학회를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사실은 이 단학회가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증거와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관계상 명확한 증거로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학회는 그럼 이유립 선생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단학회를 증언한 오봉록 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봉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오봉록 지사는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81년에 돌아가셨어요. 독립유공자입니다. 1918년 천마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삭주에 천마산이 있습니다. 천마산대에 입대하여 1924년 동대가, 이 천마산대가 해체될 때까지 일본 관원을 습격하여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밀정을 생포하는 등 무력으로서 투쟁하는 한편 군자금 모집에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천마산대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평안북도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평안도잖아요. 평안북도가 있습니다. 이 평안북도를 확대를 하면은 거기에 천마군이 있어요. 천마군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에 천마군이 있는데 여기 천마산이 있습니다. 천마산. 여기 위에 보면은 삭주군이 있죠. 그래서 천마군, 천마산입니다. 이 천마산은 예로부터 옥황상제가 타고 다니던 말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결성된 것이 뭐냐면 천마산대예요. 1920년 3월이 되자 천마산대가 결성이 됩니다. 천마산을 근거로 군율이 매우 엄숙하였다. 국방일보 다큐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천마산대를 조명을 했는데요. 군율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리고 사령장은 최시흥, 부관은 최지풍, 참모 박응백, 박영찬, 최은희, 김세진,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규모는 최대 200명 정도였으며 군자금 모금,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의 파괴, 일본 군경 민 친일 분자의 처단, 일제와의 교전 등의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독립신문에도 보면 나와 있죠. 1919년 6월 16일에 천마산대 군대가 약정을 할 때 이때 130명이 처음에 운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천마산 별동대는 무기 구입, 군자금 확보, 밀정 처단의 주요 활동들을 했었다. 최근 시기의 논문을 보면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까지 국내를 기점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 가운데서 이 천마산대는 가장 혁혁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단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국내를 기점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시흥 장군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3.1운동이 전개되자 의주군 고령 상면시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뒤에 만주로 넘어가서 유하현
삼원부에서 수명의 동지와 하얼빈으로 또 가서 거기서 노농병에 가입 활동을 하다가 이해 12월 압록강을 건너 귀국을 했다. 그래서 천마산대를 조직을 하고 1930년 3월부터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최시흥은 만주 관전현에서 오동진의 광복단에 또 가입을 하게 돼요. 오동진 장군은 아시겠지만 환단고기의 환단고기를 발간하는데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서 재정을 지원했던 분이 바로 오동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시흥 장군과 오동진 장군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최시흥 장군을 우리가 이제 3대 단학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오봉록 지사가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삭주군지라고 있죠. 삭주군지가 1991년 판이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67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천마산대의 그 임원들의 명단이다라고 해서 최시흥 장군. 자, 최시흥 장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주 출신이다. 쭉 나오면서 단학회 3대 회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단학회 3대 회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요. 최시찬이라고 나옵니다. 최시찬. 자, 최시찬은 최시흥의 아우다 이렇게 나오죠. 최시흥 사령관의 아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단학회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정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최시흥 장군, 최시형 거기에 단학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천마산대 활동을 이유립 선생이 했어요. 14세 어린 나이에 그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 명단에 있습니다. 이유립 삭주군 출신 나이가 어려서 천마산대 대만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를 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주를 오고 가면서 통신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타가 나서 이유암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유립 선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천마산대 출신 명단을 66명을 증언을 했는데요. 66명을 증언을 해서 1977년 4월 천마산대 대원의 이름과 활동을 기록하여 삭주군지에 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판이 91년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명을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66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13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명 정도는 유공자로 인정은 받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의 행적이 추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66명 중에서 28명 정도는 활동 내역에 정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오봉록 지사가 명확하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있는데 누가 되게 뭔가를 조작하지 않았겠죠. 자, 오봉록 지사는 아까 생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어떻게? 잘 보시면은 자, 오봉록을 공훈전자사료관이 있습니다. 공훈전자사료관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독립유공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봉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봉록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 오봉록이라고 하는 분은 이명이 오세창이고 1903년에 출생했고 그리고 뭐냐면 1981년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1918년에 천마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1924년에 동대가 해체될 때까지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진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나오고 나서 오봉록 지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천마산대를 증언을 했다. 그리고 66명을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28명의 활동 정보가 나오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학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최시흥 단학회 3대 회장 명확하게 나오죠. 아까 책으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최시찬 단학회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학회 회장 계보에 보면 1대 이기 선생, 2대 계현수, 3대 바로 계현 선생이 1920년에
돌아가시자 3대 최시흥 장군이 맡게 되는 겁니다. 3대 회장. 자, 그래서 그 삭주근지를 그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다나케 3대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4년에 12월 평양 감옥에서 옥사할 때까지 다나케 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시찬, 최시흥 사령관의 아우고 무계급 대원으로서 종군하여 다나케의 재정 보조에 주력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최시찬을 찾죠. 최시흥은 너무나 유명해요. 너무나 유명하게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시찬은 아우인데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공훈 사료관에 보면 독립운동가를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이 최시찬을 넣어봤습니다. 자, 넣어봤더니 승정원 일기는 아니죠. 이거는 옛날이니까 다른 분이고 한국 근현대 인물 자료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니까 여기 최시찬이라고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한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때 의주군이라고 나와요. 의주군하고 천마동이라고 나와요. 아, 이분이구나. 최시찬이 검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최시찬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최시찬 경력이 나옵니다. 1922년 4월 대한통일부의 산업부원이었다. 그리고 1923년에 군자금을 징수했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용의 조선인 명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용의자라는 뜻이죠. 조선인. 그런 일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사람, 그죠? 자신들이 봤을 때 뭔가 저항운동, 항일운동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용의 조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명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일립 선생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오복로 선생이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최시찬으로 해놓고서요. 이명이 나옵니다. 이명. 다른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못 받구나. 그 이름이 뭐냐면 최오산이에요. 최오산. 왜 다른 이름을 썼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은 여러 이름을 쓰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랬어요. 다들 그랬는데 특히나 최시흥 장군이 그렇게 일본 그 헌병대에서 잡고 싶어 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최씨 뭐라고 하면 동생으로 오인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겁니다. 최오산. 그런데 뭐냐면은 오복록 지사는 이분의 원명을 알고 있었다. 그건 뭐냐면 같이 이제 실제 활동을 했으니까 최시찬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최시찬을 검색을 해보면 최오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오산이란 이명을 찾고 공훈전자 사료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오산을 검색해 보니까 최오산은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했지만 그분과 함께 뭔가 큰 독립운동 사건이 있었어요. 1923년에 거기에 있어서 감옥에 잡혔던 사람들이 지금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쭉 써 있죠. 박기순, 임성섭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1923년 9월 20일에 무장한 독립단 16명이 모두 장총을 가지고서 평북 희천군 북면의 문명동에 나타나 그곳에 있는 창룡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했다. 경찰과 독립단 사이에 격렬한 접전이 일어나고 순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어서 또 주재소는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히 협조를 하니까 그거를 불태웠겠죠. 그래서 범인 체포에 노력하던 바 당시 주재소를 습격한 독립단은 천마사령관 최시흥의 부하 최오산이 거느린 광복군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애들은 지금까지 체포할 수 없으며 그 사람들과 기맥을 통하였다 하여 동네 사람들 5, 60명을 취조하였습니다. 막 고문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잡혀서 징역 5년부터 3년 뭐 무죄까지 판결받은 사람이 2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사건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최시흥의 부하 최오산.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뭐냐면 최시흥의 동생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시흥의 부하 최오산이라고만 나옵니다.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최시흥의 부하 최오산으로 나오는 분은 오봉록 지사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최시흥의 동생 최시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뭐냐면 최오산의 독립운동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오봉록 지사가 거짓으로 최시찬이라는 이름을 지어냈겠습니까? 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지어낼 수 없는 분명한 그런 66명의 독립운동가의 기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시흥 장군은 단학회 3대 회장, 그리고 최시찬은 바로 단학회의 재정을 보조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봉록 지사는 단학회가 있었음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유립 선생 외에 증언자죠. 천마산대 최시흥 장군이 3대 회장임도 알고 있었고, 동생 최시찬이 단학회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대 회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3대 회장이 있다는 것은 1대, 2대 회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4대 누군가 맡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3대 회장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대 단학회 회장은 해학 이기 선생, 2대 계연수 선생, 그리고 3대 최시흥 장군이었고, 이 최시흥 장군이 1924년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서 4대 이덕수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의 비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예, 4대 이덕수 선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5대 이용담, 이분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나서 19년 몇 개월을 복역을 해요. 19년. 그러니까 거의 최장으로 복역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그때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유립 선생을 만나서 이유립 선생에게 다시 이렇게 전수가 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6대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지고, 이 6대 이유립 선생이 해방 이후에 1960년대 단단학회를 설립을 하면서, 단학회를 계승해서 단단학회를 설립을 하면서 단단학회의 1대 회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암이라고 천마산대의 66명의 항일 운동의 역사, 물론 여기 변절자들도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60여 명이 독립운동가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유립인데 약간 이게 한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유암이라고 써 있어요. 이유립 선생, 삭주군 출신, 나이가 어려서 천마산대에 만주를 오고 가는 대만 통신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을 증언한 사람들, 이유립 선생이 조작했다? 이유립 선생이 뭔가 단단학회를 만들기 위해서 단학회를 그냥 설정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립 선생 외에 오봉록 지사, 독립운동가이고 지금도 여기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거든요. 묻혀 계시거든요. 제가 가서 이제 참배를 한 그런 어떤 올해 몇 달 전에 제가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단학회의 독립운동을 증언한 사람들은 이유립 선생 외에 바로 이 오봉록 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학회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단학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을 보면은 해학 2기 선생 때 이시백, 장지연, 김효은, 주윤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효은, 주윤국 잘 모르시겠죠. 이분들을 검색해 보면은 뭐냐면은 이분들의 활동들이 나와요. 독립신문에 나오고 여러 활동들이 나옵니다. 계연 선생, 이상용, 홍범도 유명하신 분이죠. 김효은, 허기호 검색해 보면 이분들의 활동들이 독립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최시흥 장군 때도 보면 이 양보, 김석규,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무명의 사람들을 검색해 보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지역이 있잖아요. 본부가 있으면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의 조직이 있는데 이 지역의 조직을 보시면은 단학회 분회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강도가 있고 요 부분은 이제 자강도입니다. 자강도에 보면은 송원군이 있다 그러면 송원군에 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풍군에 누구를 임명을 하고, 희천시에는 나창원이 이제 유명한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래서 구성의 박창계, 희천의 나창원, 우주의 독고찬, 선천의 계룡제, 창성, 신찬정 이런 분들이 전부 뭐냐면은 활동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아있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일제 기록이 되었던 독립운동가의 기록이 되었던 또는 뭐냐면은 신문, 그때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신문에 그들의 기록이 조그만 것이나마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허투루 그냥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에는 뭐냐면 이분들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삭주였잖아요. 평안북도의 삭주라든지 천마산 일대에서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오동진 장군 그리고 석주 이상영 선생이 활동했던 이 서간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지만 북간도 지역은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어떤 활동 지역,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서 일부는 이 단학회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활동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단학회는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많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단학회가 있습니다. 이 단학회는 분명 실존했습니다. 단학회 1대 해학이기, 2대 운초 개연수, 3대 최시흥 장군에서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그리고 6대 이유립 선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유립 선생은 단학회를 계승하여 단단학회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1911년 환단고기 초간본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단학회, 단단학회,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이 개연수 선생, 이유립 선생이 다시금 조명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증언해 주신 독립운동가 오복록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